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의 1단원의 세 번째 단원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개념 자체는 좀 이해가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볼게. 자, 인수분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수분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인수분해라고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어떤 하나를 묶고 다항식을 여기에 다항식이 들어오고 이쪽에 이렇게 다항식이 들어오고 또 다항식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는 0의 형태를 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 가로 하나하나 각각의 하나하나들을 또는 이렇게 두 개만 묶거나 아니면 전체 다를 묶었을 때 그것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한다. 인수분해를 구성하는 인자에서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바꾸면 인수분해가 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항식의 전개 있잖아요. 다항식의 전개와 반대. 가로를 푸는 걸 우리가 전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가로의 형태로 묶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가로로 묶었긴 묶었는데 곱하기로만 묶어야 돼요. 곱하기로만 묶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더하기로 연결했잖아요. 더하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인수분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쭉쭉쭉쭉 요런 형태로 나타낸 것만 인수분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mn, ma 이렇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공통으로 묶기. 자, 공통으로 묶기. 공통이 있으면 공통으로 묶어야 돼. 여기는 지금 m이 묶었잖아. 그러니까 m으로 묶고 나면 나머지를 가로로 묶어준다. 이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요 완전 제곱식을 아직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아, 가로로 이렇게 가로의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아직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로를 왜 써놨고 제곱을 왜 써놨겠어? 당연히 얘들아 뭔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2ab 숨어 있어요. 자, 2가 이렇게 한 개씩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a 빼기 b의 제곱도 완전이야. 이렇게 봐봐. 가로에 제곱을 하던지 가로에 세제곱을 할 때는 완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단 말이야. 꼭 기억해야 돼. 완전 제곱식, 완전 세제곱식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자 빼기일 때는 요 숫자 2에다가 얘네들을 다 곱한다 했잖아. 요 마이너스까지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ab 이렇게 꼭 외워야 돼. 자, 못 외우면 이제 이거는 안 돼.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합차 공식 제곱 빼기 제곱일 때 얘는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4번하고 5번은 이렇게 항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고등학교에서 새로 나오는 내용은 여기 6번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당연히 복잡하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는 복잡하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여기도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들아 얘 어떻게 하라고? 자, 각각 지금 한 것처럼 똑같아. 각각 제곱을 해. a제곱, b제곱, c제곱을 하고 자, 제곱이니까 2가 기준이야. 2가 기준이야. 이 두 개씩만 곱하는 거야. 2ab, 2bc,
그 다음에 이 안 곱한 거 2CA 요렇게 이렇게 외우면 쉽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부분이 2로 AB 플러스 BC BC 플러스 CA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으면 얘를 우리는 이제 뭘로 바꿀 수 있다? 요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야. 거꾸로니까 정확히 1단원 다항식의 전개에서 배웠던 거를 거꾸로 돌리자. 자, 세제곱짜리 있어요. 세제곱짜리, 완전 세제곱짜리는 기본적으로 항이 4개야. 항이 4개인 거는 얘랑 여기 7번이랑 8번밖에 없단 말이야, 얘들아. 항이 4개인 건 8번밖에 없어. 이거는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자, 여기 3AB 요런 형태가 되면 얘가 되고 여기 요런 형태가 되면 얘가 된다. 얘는 기준을 여기로 보면 조금 더 쉽죠. B세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이구나. 이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고3 때까지 엄청 많이 나오는 세제곱짜리 인수분해야. 자 얘는 완전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자고 했어요. 얘는 완전 세제곱 인수분해고 얘는 그냥 세제곱 인수분해야. 알겠죠? 구분하세요. 각각 세제곱이 돼 있는 거 완전짜리 붙이지 않는다. 얘는 요렇게 우리가 거꾸로 배운 거 외웠으니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제곱짜리 3개, 세제곱짜리 3개가 더해져 있는 건 이 식이 유일합니다. 자, 외워야겠죠? 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4제곱이 있는 건 또 얘가 하나밖에 없어.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지만 4제곱짜리가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제곱, 비제곱 그대로 오고 여기만 뿔마야. 뿔마야. 꼭 여기가 그냥 뿔뿔이 아니라 꼭 뿔마로 인수분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부분이니까 자 외울 거고 당연히 1단원에서 했으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적용 방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개념 익히기 있죠. 여러분들은 개념 익히기를 꼭 풀고 넘어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풀 건데 잠깐만 제가 마킹 처리를 안 해가지고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공식을 외우고 있어요. 오늘따라 잘 안 되네. 공식을 외우고 있자. 볼게요. 자, 1번. 인수분해를 하시오 이랬어요. 자, 보자마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항이 2개인데 제곱 빼기 제곱이야. 자, 이거 합차 공식이지. 합차 공식이 뭐야? 했을 때 여러분 나와야 돼요. 자, 그럼 1번 합차. 합차는 2A 얘가 빼기 3B의 제곱 빼기 2B의 제곱으로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쵸? 그러고 나면 합차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앞에 있는 문장을 앞에 있는 거 2A 빼기 3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걸 더하는 거지. 자, 더할 수 있고 앞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를 이번엔 뒤에 있는 걸 뭐 하자? 네, 이 뒤에 있는 걸 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2A 빼기 B, 그 다음에 2A 빼기 5B 요렇게까지로 만들면 인수분해 완성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얘가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예쁘게 정리해서 풀어놓도록 하세요. 자, 3번 풀게요. 저는 3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세제곱은 세제곱인데 지금 공통인 게 보여야 돼. 여기 2A, 여기 2A 보여야 돼.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 거 먼저 묶는다고 했어요. 자, 2A로 묶으면 X 세제곱이 될 거고
자, 8y 세제곱이 됩니다. 얘가 2a야. 그래서 세제곱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x 세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부분이 2y의 세제곱 이렇게 풀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2a로 묶고 나서 세제곱짜리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제곱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앞에 거 그대로 부호 세제곱 밑에 있는 거 1차로 써주고 x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곱하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2xy 그쵸?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거 제곱 4y 제곱 복잡해 보이지만 인수분해가 여기서 끝. 얘가 답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4번도 여러분이 할 건데 4번은 보시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고 빼기 1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세제곱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5번. 선생님 검사할 때는 다 해놔야 됩니다. 5번 볼게요. 5번은 세제곱을 먼저 적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을 먼저 적용해도 되는데 저는 1번 가장 기본적인 합차를 먼저 해볼게요. 자, 합차를 먼저 해볼 거야. 합차는 얘들아 제곱이 형태여야 되니까 여기가 세제곱이고 제곱이 돼야 되고 b의 세제곱이고 제곱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형태를 띄었지? 제곱 밑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제곱 밑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제곱 밑에 있는 것끼리 빼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요거 이제 세제곱 인수분해 지금 3번에서 했던 세제곱 인수분해 a 플러스 b 그 다음 a 제곱 부호 반대 b제곱 이거는 구조를 외우는 거랬어. 자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 하는데 얘를 여기서 사실 끝난 거야. 끝난 건데 조금 예쁘게 쓰려면 보통은 얘들아 1차를 앞에 써주고 1차를 앞에 써주고 뒤에 거를 좀 이렇게 뒤에다가 써주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조금 더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6번 볼게요. 6번은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했던 내용이야. 그런데 숫자가 아니라 문자여서 한 번 더 여기서 점검을 하라고 문제를 준 것 같아.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건데 제곱이고 항이 3개면 자, 여기 부분이 곱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곱에 해당하고 이 곱이 얘가 a 더하기 1이고 여기를 a 더하기 2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얘랑 얘를 적당히 더하거나 뺐을 때 나오는 요 부분이 합이 되죠.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주고 더해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되면 앞에 x 주고 요거 각각 하나하나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x 자 요 마이너스 전개해서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써주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요렇게 형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끝이 나는 거죠. 자, 화면 멈춰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요 페이지를 충분히 연습하고 뒤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강의만 무작정 보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아직도 강의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현장 강의하지 이렇게 녹화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꼭 명심하시고 화면 멈춰주시고 지금 예제 다시 풀어주시고 밑에 유제까지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오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2번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여기 1번부터 볼 건데 인수분해가 항이 4개이다 이랬어요. 항이 4개면 뭐 특수한 형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항이 4개였던 건 얘들아 그 공식으로는 세제곱이었어요. 이렇게 완전 세제곱이나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BC 형태 말고는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공식보다는 뭐 공통으로 묶거나 하는 방법을 쓰는 거지.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이 공통으로 묶는 거 보여요? 네. 그 다음 여기도 공통으로 묶이네. 어떻게 묶이는 거지 지금? x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그럼 x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자,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을 수 있네. 그러면 z제곱이 되고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묶고 나면 공통인 걸로 묶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었더니 얘들아 여기는 x제곱 y제곱이고 여기는 y제곱 z제곱이야. 여기에서는 공통이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묶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준 거고 그러면 공통이 되도록 내가 묶어보려면 어떻게 묶어야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이 있어. 해볼게요. 자, 일단 x 4제곱, y 4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여기는 뭘로 묶을 수 있어? z제곱이 공통이 있어. 그래서 x제곱, y제곱으로 묶인단 말이야. 그러면 4제곱이지만 합차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x제곱의 제곱, y제곱의 제곱이라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인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얘들아 여기 부분도 여러분이 식을 쓸 때는 이렇게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자, 식을 생략해서 쓰시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식을 중간중간에 잘라서 쓰거나 생략해서 쓰면 그 공식이 내가 외울 때만 기억이 나. 근데 매번 풀 때마다 이거를 적나라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정리를 하면 그 흐름 자체가 자꾸 내 눈에 익어. 그러니까 공식도 더 오래 기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풀이도 틀리지 않고 정확해진단 말이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또 한번 저는 또 씁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봤더니 지금 얘와 얘가 공통인 게 보였죠. 그래서 공통인 거를 먼저 빼주고 자, 공통인 거 먼저 빼주고 얘를 뺐으니까 남은 거 빼고 남은 거 자, 얘를 빼고 남은 거 부호까지 플러스 z제곱까지 써줘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부분 얘 또 합차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으니까 요렇게 써주는 게 답이 되더라. 됐나요? 자, 엄청 중요합니다. 식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확인할 거예요.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지. 가만히 살펴볼게. 얘도 뭔가 묶긴 묶어야 돼. 그런데 앞에 2개 당연히 묶이는 게 없고 뒤에 2개 묶이는 게 없어. 그러면 A와 B가 엮여져 있는 얘는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A제곱 빼기 4AB 플러스 4B제곱 뭔가 묶일 것 같죠? 묶고 나면 해결이 되는 거지. 그치? 처음엔 눈에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해보고 아니네 하고 다시 푸는 거예요. 자, 2번을 봤더니 얘들아 여기 얘 완전 제곱식이 보여야 되는데 보일까요? 여기가 2B여서 빼기 이렇게 보이지? 따라서 A 빼기 2B의 제곱 그대로 빼기 C제곱이 보여야 돼.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합차가 됐어요. 다시 그치?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더하고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이 나는 거야. 자, 이렇게 봤더니 얘들아, 세 번째 것도 보이지? XY하고 여기가 연결이 돼 있잖아. 그치? 얘를 묶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Z제곱이 있고 빼기가 많으니까 빼기도 묶어보자. X제곱, Y제곱, 여기 맨 앞에 있는 거를 빼기로 빼려면 2XY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Z제곱 빼기 X 빼기 Y의 제곱 됐나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또 내가 알고 있는 합차가 된 거지. 앞에 거,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자, 빼기 뒤에 거. X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Z 플러스 X 빼기 Y, Z 빼기 X 더하기 Y. 이렇게 돼요. 자, 나중에 얘들아, 여러분이 요거는 생략해도 돼. 얘는 생략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얘랑 더했고 얘랑 뺄 거니까 뺄 때는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전개해줘서 부호만 틀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해도 돼. 근데 아직 문제를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내용은 알지만 마이너스 전개가 서툴거나 실수할 것 같으면 무조건 쓴 다음에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실수가 없을 때 생략을 하는 거야. 알겠죠? 어설프게 생략을 하면 그거는 제대로 공부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자, 멈춰두시고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